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도국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 취업 준비생들은 휴일도 없이 가방을 메고 공무원 입시 학원으로 향합니다.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자는 116만 7천 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4만 3천 명이 대졸 이상 실업자, 5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직조차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대졸 비경제 활동 인구는 352만 명으로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가도 임금도 낮고 얼마 있으면은 퇴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이 2011년 18만 5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7천 명으로 38.9%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 격차가 커진 것도 대졸 실업자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인턴 같은 임시 단기직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실업률도 뛰면서 가계의 경제 고통을 수치한 지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 고통 지수는 6.4였습니다. 이는 2012년 1분기 때 6.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경제 고통 지수가 갑자기 뛴 건 유가 상승, 또 AI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 물가가 오른 점, 조선 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양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제주도 등 관광 명소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다른 곳에서 만회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유커 급감으로 올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200만 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도 방문 유커는 94,3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4월 현재까지 제주도 전체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수학여행 방문 등 내국인 관광객이 9.5%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수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늘리기 위해 여행주간에는 고궁과 휴양림, 미술관과 과학관 등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천 김해공항 환승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는 제주도를 무비자로 5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하고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도 5월부터 시행합니다. 또 지난해 전체 방한 외국인 47%에 이르는 유커 비중을 35%까지 낮추고 대신 동남아와 일본 관광객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권 관광객은 서울 외에도 경기와 강원권 등 더 넓은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방문 규모가 증가한다면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우체국 택배를 대신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다가 주택관리업계가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오 씨. 오 씨의 주 업무는 아파트 안전관리지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택배를 받는 일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왔다 가면 한 30개씩 와요.
완전 분간을 못하죠. 아유 고역스러워요 택배가. 만약에 하나만 분실되면 책임지고 우리한테 하니까. 우체국과 택배업체 측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솔직히 그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빈집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비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경비원의 우체국 택배와 등기대리 수령을 법으로 정하려던 움직임이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우체국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 등은 모두 경비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주택관리업계가 반발하면서 법제화는 면했지만 아직 경비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이란 내용들이 입주민한테 관심이 아주 크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관리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택배 업무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업무, 청소 업무 이런 것들을 관리 직원이나 경비원들이 같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최근 경비원들에게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은 멀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밤샘 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세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휴무일에도 퇴근한 뒤 신입교육을 받는 등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령과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년보다 35% 늘어난 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서민들을 등치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한동안 기승을 부리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지방검찰청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검찰은 피싱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단속 인원은 35% 넘게 증가했고 구속된 사람은 9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주로 조폭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총책은 평균 10년 4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여의 징역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에서는 콜센터를 차려두고 피싱 범죄를 저질러 53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4만 1천여 명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 차례 피싱에 연루된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에도 중소제조업체 절반가량의 직원은 이 기간에 정상 근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17일에서 20일 중소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임시 휴무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46%에서 직원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못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무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납품기일 준수와 일시 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매출액에 큰 타격 때문에 휴무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입 맥주의 파상 공세에 국내 맥주업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맥주업계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과 가성비를 따진 술로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수입 맥주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맥주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6% 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점유율에 그대로 반영돼 지난해 수입 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 10%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늘어난 새로운 음주 트렌드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양상에 국내 맥주업계도 더는 밀릴 수 없다는 듯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로 발포주를 다음 주 선보입니다. 발포주는 맥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메가의 양을 작게 해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맥주와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롯데주류는 다음 달 말 순한 맥주를 신제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존 자사 제품보다 도수를 0.5도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여러 가지 음식과 술들의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청량함과 깔끔한 맛으로 무장한 피츠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유자향 맥주로 큰 인기를 끈 업계 1위 오비맥주는 이번엔 체리향 맥주를 선보이는 등 맛과 향을 다양화시켜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다는 전략입니다. 맥주업계가 올 여름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공세를 막아내며 자존심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마라톤 경기 열리고 있죠. 하지만 이곳만큼 색다른 마라톤 경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123층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장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국내 최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1층부터 123층 전망대까지 모두 2,917개 계단을 올라가는 수직 마라톤 대회입니다. 경기 시작 신호와 함께 엘리트 부문 출전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그로부터 16분이 채 걸리지 않아 남자 선수가 결승점으로 들어오고 3분이 더 지나자 여자 선수들이 도착합니다. 동호회원 중심의 일반인 참가자들도 완주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꼭대기를 향해 출발합니다. 설마 화이팅! 중간도 못 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숨이 가슴까지 차옵니다. 이곳은 60층입니다. 이제 코스의 절반 정도 온 겁니다. 참가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곳까지 오는데 평균적으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응원까지 받으며 다시 힘을 내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도전 자체가 아름다운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제 소아마비 지체 장애 5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거든요. 많은 어떤 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비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를 통해 스포츠 꿈나무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상 500m 위 전망대는 도전한 자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성공 취업의 동반자 한국직업방송에서 중장년을 위한 유망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집중 분석합니다. 매주 다양한 여성의 진로와 취업 이야기를 전해주는 여성직업 공감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24일부터 3일 동안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전략과 취업, 창업 방법은 물론 경력 단절녀에서 공인중개사로 변신한 50대 공인중개사가 출연해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매월 마지막 주에 중장년 맞춤 직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은퇴 후 3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빗댄 말인데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국가적으로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부머의 숫자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할 경우에 이 사회 경제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들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재취업을 하는 중장년에게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방법, 앙코르 커리어에 대해서 핫키워드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앙코르 커리어, 뭔가 다시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왠지 단순한 재취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시빅 벤처스는 앙코르 커리어에 대해 인생 2막에서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또 소정의 대가를 받으며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뜻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단순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앙코르 커리어를 갖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앙코르.org는 2009년부터 전문 분야 출신 은퇴자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일자리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퀄컴이나 HP 같은 이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험 많은 은퇴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인턴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 속 로버트 드니로는 경험 많은 70대 인턴으로 성공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이 30대 CEO를 도와주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은퇴자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앙코르 커리어의 취지인 겁니다. 네, 영화 속에 로버트 드니로 같은 인턴이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앙코르 커리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시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 센터와 캠퍼스를 만들어서 은퇴 후에 인생 설계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교육, 상담,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다가 직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은퇴자 A씨는 50플러스 인생학교에서 사진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관련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경험이 쌓이자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공익을 추구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직업까지 가질 수 있겠네요. 앙코르 커리어의 개념에 딱 맞는 시스템 같은데요. 네, 그 밖에도 이 보람 일자리라고 해서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커리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줍니다. 직무 교육을 받은 후에 학교 안전관리 서포터, 또 쪽방 상담 지원단, 또 50플러스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도 받고 또 본인의 적성과 맞는 사회적인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50세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미리 준비하면 은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은퇴라는 게 사실상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말 큰 변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 지침서로 앙코르 커리어 핸드북을 발간을 했는데요. 책에서는 훌륭한 경력 전환을 위해 이 5가지의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앙코르 커리어는 높은 보수 대신 보람을 얻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대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된다는 점. 둘째는 경력 전환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진할 것. 또 셋째는 불확실성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질 것. 넷째는 일거리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찾아볼 것.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의 초석이 될 만한 경험이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50대 사회적 고립감이 OECD 국가 가운데 35위입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앙코르 커리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아주 유용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